함께 살아가고 있는 이 사회는 소통으로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소통의 과정은 저마다 다른 의미로 받아들여지게 됩니다. 이런 의미의 차이들이 인간관계의 갈등을 빚어내죠. 시간을 되돌릴 수 없기에 갈등이 해결되진 않습니다. 다만 이해될 수는 있습니다. 개인의 차이, 사회의 차이, 시간의 차이가 이해되면 갈등이 해소되는 것이죠. 모두가 미소 지을 수 있는 행복한 선택을 지원합니다. 갈등관리 시스템 디자인 두근두근. 네, 안녕하세요. 저는 그 개인 소개를 먼저 드리면, 그 개인적인 영역에서 활동을 하다가 제가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계속 궁금증으로 남았어요. 그래서 2010년에 제가 늦깎이 석사과정 공부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때 제가 이제 만난 인물이 프랑스 사회학자 중에 피에르 브루드에라고 하는 학자가 있어요. 그래서 이 학자가 쓴 책 중에 그 세계의 비참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1, 2, 3권으로 되어 있는데 청소년들에게 권해드리고 싶은 책이에요. 그래서 그 책에서 세계의 비참에 대해서 정말 다양한 그 실제 사례를 중심으로 분석해서 연구한 책이었거든요. 그래서 그 학자를 만나면서 제가 그동안 가졌던 의문들이 거의 90% 해결이 됐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뭐 심적으로나 또는 뭐 정신적으로나 큰 안정을 찾게 됐고 제가 하는 일에 대해서도 엄청 큰 자신감을 갖게 됐거든요. 그래서 그 학자 이후에 그러면 난 앞으로 남은 삶을 어떻게 살 것인가 미래에 대한 고민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피에르 브루디에라고 하는 학자는 과거에 대한 분석을 거의 99% 해결이 됐어요. 그러면 남은 생애를 어떻게 살 것인가? 미래는 또 그 학자가 다루지 못했습니다. 그러던 중에 이제 독일의 사회학자 니클라스 루만이라고 하는 학자를 만나면서 이제 미래에 대해서도 제가 그 연구할 수 있는 계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제 인생이 어떻게 보면 2010년 이런 거대 사회 이론을 만나게 되면서 저 자신을 분석하는 게 계기가 되었고 그 분석을 계기로 저의 남은 생애를 어떻게 살 것인지를 설계하게 되었고요. 그 과정에 2016년에 창신수민 도시재생 선도 지역에서 진로 갈등 관리라고 하는 프로그램을 진행했어요. 그 주제가 뭐였냐면 이제 정부에서 진행하는 도시재생 사업이 그 거주지에서 1터와 3터를 꾸리고 있던 봉제인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그걸 이제 분석을 하면서 외부에서 개입하는 이런 권력, 정책, 제도가 그 거주지에서 30년, 40년 동안 살아오신 분들에게 어떤 긍정의 영향인지 부정의 영향인지를 분석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16년, 17년, 18년, 3년 동안 그 봉제인들 또 그 주변에 인접해 있는 그 거기가 네팔 분들이 많이 모여 계셨거든요. 이주 노동자도 많이 계셨고, 그래서 그분들을 제가 이제 분석하면서 시간과 공간에 대한 이해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간과 공간이 결국은 우리 뇌에 다 저장이 되는데 그 저장되는 방식이 다 언어라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서로 다른 시간과 공간을 갖고 있기 때문에 소통을 하면 할수록 갈등은 필연적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갈등을 부정적으로 보기보다는 갈등은 결국은 차이를 드러내는 한 그 징표다. 그러면 그 징표를 우리가 해결하면 어떻게 돼요? 갈등도 해결되고 우리 사회의 불균형의 문제도 해결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하는 지금 두근두근 예비사회적 기업은 지역사회의 불균형의 문제를 우리가 이제 알아차리는 거죠. 알아차리는 거지 아까 영상 보신 것처럼 해결이 근원적으로 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사회를 우리가 스스로 만드는데요. 그러면 이번 과정에서 이제 청소년들에게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아까 센터장님이 보여주신 영상을 봐도 그렇지만 왜 대기업이나 종교단체에서는 어려서부터 교육을 하잖아요. 그죠? 어려서부터 어떻게 보면 이 언어 학습을 계속 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그 기억을 어떻게 보면 세뇌를 해서 그 기업 제품을 어려서부터 쓰게 하고 그게 습관이 되게 하고 그것처럼 종교도 마찬가지잖아요. 언론도 마찬가지고 저도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사회적 경제도 어려서부터 이야기를 자꾸 하는 게 전 중요하다고 여겼어요. 그래서 어려서부터 우리가 주변에서 우리 삶에서 사회적 경제 이야기를 계속 해줘야 이 아이들이 그 세뇌가 돼가지고 자기 미래도 그 사회적 경제에서 찾지 않을까 해서 제가 하는 일은 어떻게 보면 정말 범위가 너무 넓고요. 또 어떻게 보면 아주 간단한 일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우리가 이런 사회적 경제에 대한 언어를 많이 다루고 함께 공유하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저 어릴 때 꿈이 대통령이었어요. 제가 지금 나이가 60이잖아요. 그러니까 제 50년 전에, 그 꿈이 뭐냐? 이렇게 물어봤을 때 제가 대통령이라고 했으니까 다 주변에서 웃었거든요. 왜냐하면 그 당신 여성들이 대통령이 된다는 생각을 못 했고, 또, 어린아이가 뜬금없이, 그것도 여자아이가 이제 대통령이 꿈이다 이랬을 때 주변에서 다 그냥 웃었어요.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죠? 아이고, 그래, 꿈은 마음대로 가져라 이랬는데, 제가 이제 중간에 이제 여러 일들을 하면서 제 별명이 뭐였냐면 공화국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좀, 이런 관계 능력보다 그 과업 능력이 조금 더 앞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사업을 기획하고 추진하고 이러는 일에 제가 좀 더 관계를 다루는 일보다 나은 것 같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우리 군우 PM님 같은 경우도 이제 관계 능력이 또 출중하셔요. 그래서 저 같은 이제 부족한 사람을 많이 도와주고 계시는데 저는 어려서 이제 그런 대통령이 꿈이었던 거에 비한다면 대통령은 아니지만 그것과 같은 일을 제가 지금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려서 주변에서 막 웃더라도 아니면 황당하더라도 정말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이뤄가게 된다면 작지만 그런 실현이 가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네, 네. 저는 우리 청소년들이 지금 세계적으로 사회적 경제에 대한 관심이 점점 높아지고 있다는 정보를 알려드리고 싶어요. 우리나라에서도 현재 대기업에서 사회공헌팀을 만들어가지고 이 사회적 경제를 이건 제 표현인데 돕는 듯 하면서 이쪽에 정보를 탐색하기에 지금 여념이 없는 것으로 저는 확인하고 있거든요. 이건 결국은 이제 정보가 많은 데서는 어디에 정보가 숨겨져 있는지도 빨리 캐치를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 사회적 경제 영역에 있는 많은 자원들을 우리 것으로 만드는 일을 소홀히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세계적인 추세를 발빠르게 익히신다면 이 사회적 경제에 대한 정보를 많이 수집하셔서 그 가운데서 여러분 일도 찾으신다면 두 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상입니다.